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전하는 마음 뉴스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함께해요. 연구팀이 질문 하나를 들고 새 나라를 돌았습니다. 질문은 딱 이거였어요. 그 목소리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나요? 만난 사람은 60명. 미국 캘리포니아, 인도 첸나이, 가나 아크라에서 20명씩이었습니다. 전부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전부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진단도 같고 증상 이름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세 도시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처음 읽었을 때 좀 얼얼했어요. 오늘은 그 대답을 도시별로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마테오입니다. 20명에게 물었어요.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나요? 20명 중 14명이 이렇게 답했어요. 누군가를 해치라고 한다. 아니면 나 자신을 해치라고 한다. 20명 중 14명이에요. 5명은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이나 전투 한복판에 있는 것 같다. 목소리가 쏟아진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견디는 게 아니라 얻어맞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20명 중에 그 경험이 대체로 좋았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0명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두세요. 목소리를 대하는 방식도 특이했습니다. 말을 걸어보는 게 아니라 없애려 했어요. 약으로, 소음으로, 다른 데 집중해서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침입자한테 말을 걸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미국 환자들은 자기 상태를 진단명으로 말했어요. 저는 조현병입니다. 이건 뇌의 병입니다 하고요. 이 대목은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 연구에서 제일 서늘한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도시는 인도 첸나이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20명에게 던졌어요. 여기서 답이 달라집니다. 20명 중 13명이 목소리의 주인이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돌아가신 부모, 형제, 남편이나 아내, 낯선 침입자가 아니라 식구였습니다. 내용도 달랐습니다. 밥 먹어라, 씻어라, 집안일 좀 해라. 일상을 챙기는 잔소리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그걸 나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된다고까지 말했고요. 9명은 그 목소리가 장난스럽거나 재미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농담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답도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해치라는 명령은 없었냐? 있었습니다. 다만 20명 중 4명이었어요. 미국이 14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 도시는 가나의 아크라입니다. 여기서 대답이 한 번 더 뒤집혀요. 20명 중 16명이 자기가 듣는 목소리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이거나 신적인 존재요. 10명 중 8명입니다. 그리고 10명이, 그러니까 절반이 그 경험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아까 미국에서 0명이었던 바로 그 항목이요. 죽이라거나 싸우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20명 중 2명이었습니다. 미국 14명, 인도 4명, 가나 2명. 이게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가나 환자들이 편하게 지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좋은 목소리와 나쁜 목소리를 같이 듣는 경우도 많았어요. 다만 전체를 어느 쪽으로 기억하느냐가 달랐던 겁니다. 세 답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해치라는 명령은 미국 14명, 인도 4명, 가나 2명. 신이 들린다는 사람은 가나에서만 16명. 대체로 좋았다는 사람은 미국 0명, 가나 10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진단이 같습니다. 증상 이름도 같아요. 환청. 달라진 건 그 환청이 무슨 말을 하느냐였습니다. 병은 같은데 대사가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60명을 인터뷰한 연구예요. 규모가 크지 않고 각 나라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문화가 원인이라고 증명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이 차이를 확정된 법칙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연구자가 내놓은 설명은 마음을 무엇으로 보느냐였습니다. 서구에서 마음은 나만의 닫힌 방이에요. 안쪽은 사적이고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럼 방 안에서 남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건 침입이에요. 방이 뚫렸다는 뜻이고 내가 망가졌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적대적으로 들립니다. 반대로 인도나 가나에서는 마음이 관계에 열려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식구들, 조상, 신이 드나들 수 있는 자리예요. 원래 그런 것이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런 곳에 목소리가 찾아오면 그건 침입자가 아니라 손님입니다. 누구인지 물어볼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무서운 것과 말을 걸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연구자는 이걸 사회적 점화라고 불렀습니다. 문화가 병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일어난 경험 중에서 어느 쪽에 불이 붙을지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뇌는 재료를 내놓고 문화가 그중 무엇을 키울지 고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현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히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가 왔다고 읽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 씌었다고 읽고, 어떤 사람은 공황발작이라고 읽어요. 몸이 내놓은 신호는 같은데 그걸 무엇으로 읽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아까 미뤄둔 대목입니다. 미국 환자들만 자기를 진단명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조현병입니다. 이건 뇌의 화학적 불균형입니다. 다른 도도시에서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가르친 겁니다. 정신과가, 캠페인이, 교과서가요.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뇌의 병이다. 좋은 뜻이었어요. 낙인을 줄이려고 만든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위로만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뇌가 망가졌다는 설명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들리는 목소리는 고장의 증거가 됩니다. 말을 걸 상대가 아니라 없애야 할 오작동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경험 안으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 연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의 병이라고 설명하면 낙인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복 가능성을 낮게 보게 만든다는 연구들이 이어졌어요. 네 탓이 아니라는 말과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설명하는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뇌의 병이라고만 말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에서 시작된 게 맞고 약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한 문장을 붙이는데 10초도 안 걸리는데 저는 그 10초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도나 가나가 더 나은 곳일까요?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그쪽 환자들도 괴로웠습니다. 가나에서 좋았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이라는 건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낭만적으로 읽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 접근성은 오히려 나쁩니다. 약을 꾸준히 구하기 어렵고 병원도 부족하고 사회적 보호도 약해요. 목소리가 다정하다고 병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조현병이 문어 때문에 생긴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예요. 바뀐 건 원인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아주 위험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쯤일까요? 제가 아는 한 한국 환자를 이 세 도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진료실에서 저는 양쪽을 다 봅니다. 뇌의 병이라는 설명을 꽉 붙잡고 목소리를 오작동으로만 대하는 분도 있고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는 환청을 없애거나 못 없애거나 두 칸으로만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 연구는 세 번째 칸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용과 관계는 바뀔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그 칸을 노린 치료가 나왔습니다. 아바타 치료라고 하는데요. 환자를 괴롭히는 그 목소리에 얼굴과 음성을 만들어 화면에 띄웁니다. 그리고 치료자가 그 아바타를 연기하면서 회기가 갈수록 점점 덜 적대적으로 점점 힘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150명을 무작위로 나눠 한쪽은 이 치료를, 한쪽은 지지적 상담을 받게 한 시험이 있습니다. 12주 뒤에 환청 점수가 아바타 치료 쪽에서 뚜렷하게 더 줄었어요. 목소리를 없앤 게 아니라 그 목소리와의 관계를 바꿔서 나온 결과입니다. 치료실 밖에서 환자들이 먼저 시작한 흐름도 있습니다. 목소리 듣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모임인데요. 목소리를 없애는 것보다 그것과 어떻게 지낼지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있던 움직임이에요. 핵심이 침묵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겁니다. 첸나이와 아크라의 환자들이 원래 하고 있던 그 일을 치료실 안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셈이에요. 저는 이 연결이 참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오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그런 거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자꾸 캐묻는 것도 둘 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목소리가 너한테 잘해줘? 아니면 못되게 굴어? 그 한 질문이 관계를 다루는 문을 엽니다. 제가 이 연구에서 제일 오래 붙잡고 있던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병을 뭐라고 설명하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듣게 되는지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 진료실에서 제가 고르는 단어가 생각보다 멀리 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환청은 뇌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할지는 그 사람이 사는 세계가 함께 정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누구는 전쟁터에 있고 누구는 식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아직 다 모른다는 게 저는 좀 무섭고 또 좀 희망적입니다. 오늘 인용한 논문과 자료는 마음뉴스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